네, 안녕하세요. 12번째 게스트 조조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길라잡이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조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먼저 닉네임에 대해 왜 조조예요?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딱히 의미는 없고요. 제 네. 이름의 끝자가 조로 아, 끝나는데 그 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 닉네임을 사용할 일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불리기 쉬우면서도 좀 이미지가 딱 박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토크로 네. 삶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음... 제가 알기로는 법학과? 네. 법 쪽 분야에 거기 전공이라고. 네. 원래 법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저 원래 법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되게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예술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 뭐 저희 집에서는 그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가 중2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아직 한국에는 갈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과가. 그때 원어민 선생님이 캐나다 분이셨는데 그런 네. 얘기를 했더니 캐나다에는 그 약간 뇌를 연구를 하면서 범죄랑 연결하는 그런 학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프로파일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가려고 이제 이렇게 입시 같은 것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심리학 원문이나 이런 걸 좀 읽어봤었어요. 범죄 심리학 원문이나 이런 걸 아빠를 통해서 사달라고 해서 읽어보는데 너무 사람의 내면으로 내밀하게 들어가니까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내가 사람들을 좀 알 수 있고 큰 틀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법이라는 게 이 사회 틀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또 인간의 어떤 뭐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법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맞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일을 했었는데 그건 또 미술? 예술 분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법학 학생이 네. 예술 분야 일을 하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 면접 볼 때도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원래 법이랑 예술이랑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뿌리가 그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그 뿌리가 예술이라는 게 결국 인간에게 집중돼 있고 다 이제 그 뿌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인간의 중. 네. 다만 그거를 표현하는 것과 지향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것을 보기 좀 좋아하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뭔가 법도 너무 좋지만 뭔가 예술이란 분야를 계속 가고 싶다 갈망하는 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갈망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더 거기는 나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계속 마음 이렇게 깨작깨작하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대 안에서 약간 이단아였고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너무 대학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니니 이러셨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법이 기반이 잘 되어 있을 때 다행히 기회가 닿아서 예술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히 거기서 인턴을 하고 그쪽에서 저하고 이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예술 교육 분야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크게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 프로젝트로 바쁘셨는데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게 제일 잘 맞았던 거예요? 업무 중에서요? 네,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단 분야는 새로운 분야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공공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기업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가치지향적인 거예요, 되게. 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이만큼 늘려야 돼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소외된 아이들한테 예술교육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걸까를 가지고 진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각종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업무로 쳐진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막 워크숍을 가는데 전시를 보러 가. 그리고 출장을 가는데 작가님들 보러 가. 근데 이걸 출장비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가치지향적일 수 있으면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게 그런 업무이고 분위기라는 게 너무
메리트로 다가왔고 또 제가 이상적으로 상상으로만 그렸던 것들을 네. 실제로 실현을 해낼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저한테 너무나 환상적인 공간, 이게 네. 업무인 거예요. 저는 항상 내가 다른 데서 열심히 이제 개미처럼 돈을 벌고 뒤로 와가지고 내가 이제 쫌쫌따리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근데 현실에 부딪히고 막 이게 뭔가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야 내가 조금 누릴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저에게는 아직 너무 큰 메리트여서 네. 이런 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알게 돼서 감사하고 발 담글 수 있어서 감사한 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 깨작깨작 뭘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뭔가 이게 사람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면 항상 필요한 게 사람과 공간 그리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네. 그런 게 이미 모여져 있고 이미 나의 어떤 그룹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게 교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고등부에서 연말이 되면 이제 샤론의 축제라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모아다가 뮤지컬 창작 뮤지컬 이렇게 극작 쓰고 막 노래 만들고 편곡하고 또 기획을 해주신 거예요, 총괄로? 네. 와. 총괄을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진짜 고맙게 너무나 예체능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대본 쓸 때도 저랑 같이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네. 섭외를 하고 그리고 편곡을 할 줄 아는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뭐 처음부터 다 작곡을 시키긴 어려워서 원하는 곡들을 다 그냥 던져놓고 이거 MR 좀 따줘 했는데 너무 보컬로 잘 따주려고 또 이제 녹음이랑 영상 촬영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작업해서 뮤지컬로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사가님이랑 좀 되게 작업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작사 이제 습작하고 또 이제 지원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이제 인스타 웹툰이나 그런 것도 막 시도를 해봤었고요. 웹툰도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보고 막 시도를 해봤었는데 제가 꾸준히 하는 걸 못해요. 그게 완전 큰 단점인데 작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지금. 나중에 공유해 주시는 거는? 네네. 그리고 혼자 아이패드 사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기획을 혼자 머릿속에 하는 것들 막 적어놓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진짜 신기하네. 법학과 학생이 계속 네. 꾸준히 뭔가를 준비를 했었네요. 그럼요. 조금씩. 네. 전 준비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했지만 그럼요. 그게 이제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 그런가 봐요. 네. 생각난 거 얘기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이게 예술이라는 게 좀 타인과 타인을 이어주고 서로가 실제로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언어라는 정해진 우리가 그 언어의 체계 안에서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체감도가 다르고 근데 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게 뭔지를 딱 체감시켜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예술인 것 같아요. 조주님의 명언 타임. 아. 예술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도구다. 다음 명언도 기대하며. 네. 되게 그런 것들 이것저것 했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게 뭐 지내오면서 본인이 영향을 준 누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길라잡이님. 아까 여기 올 때까지 길을 하나도 못 찾으셨거든요. 길치잡이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길라잡이네. 그래서 라이프 길라잡이구나. 네. 사람 중에서 영향을 받은 것?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믿는 자로서. 네, 근데 뭐 믿는 자니까 말해야지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내 인생을 구성됐을 때 결국은 뭐 저희가 작가분들을 많이 만나봐도 네. 시선과 관점의 차이가 그들을 예술가로 만들거든요. 네. 그 결과물을 항상 매끈하게 만드는 건 스킬적인 문제인 건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정말 그게 예술가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제가 가진 세계관과 어떤 그 시선들,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누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네.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많이 배우고 제 안에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세상은 좀 치열하고 굉장히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시선과 소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누리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고 감사한 그런 세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꿀 때도 항상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지만 또 영어도 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 전 언어를 너무 좋아해요. 아, 언어도 좋아하세요? 네, 그냥 언어를 배우고 네. 그리고 막 내가 써먹게 되고 막 알아듣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참 하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도 막 어려워하고 나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알게 되고 네. 막 원어민 선생님 한 번씩 부르시고 하잖아요. 네.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과 소통해서 다른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좋아서 영어를 좀 재미있게? 영어는 공부라고 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미를 느껴서. 예술도 좋아하고 언어도 좋아하시는데 네. 언어 쪽에는 또 영향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근데 또 스킬적으로 영어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저 유튜브에서 그 아란쌤이라고 있어요. 네. 아시죠? 어떤 분이시죠? 아, 저도 근데 말하려고 얼굴 빨개지고 눈물 난단 말이에요. 진짜 약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아, 보여요. 그래요?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약간 제 인생 롤모델? 내가 살면 저렇게 살고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너무 멋있는 실행가? 그러면서 리더? 딱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되게 안티팬이나 어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또 아란쌤은 특히 어떤 되게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시고 네. 그걸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질투 이런 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도 전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대상들을 막 어떤 완전 비하하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는 팩트대로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악에게 지지 말고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면 너무 제가 스스로 상처가 받아가지고 네. 못 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품어내는 또 이제 그런 모습이 참 멋있는 분이다. 네,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를 수 있는 네. 뭔가 그거는 이제 스킬로 배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네. 본인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선으로 이기지 않을까요? 아 그러려고 좀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일할 때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선으로. 아 진짜 그래서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저희 회사 옆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가지고 거기 일찍 열거든요. 7시에 네. 들어서 8시부터 가가지고 성경 피고 1시간 동안 대박. 지워. 저를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그러고 갔어요.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네. 하반기 선으로 이기시길 아, 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단 1부는 마치고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